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논리함수의 등가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 등가성이 논리 최적화 문제를 만들었으며 논리 최적화가 디지털 논리회로 설계해서 풀어야 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임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논리함수를 표현하고 논리 최적화를 진행할 때 필요한 수학적 이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불리한 알제브라, 즉 부의대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대수와 유사한 점도 많지만 그 값을 0과 1만 사용하는 점을 비롯하여 특유의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대수는 1849년 조지 부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발표된 바 있으며 1930년대에 클로드 셰논이라는 사람이 정리했습니다. 현대는 흔히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클로드 셰논은 조지 부울이 발표한 부의대수를 정리해서 산업화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현대의 디지털 산업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대의 전자공학을 비롯한 모든 산업 전반에 기반을 이루고 있는 디지털 기술은 이 두 사람의 업적 위에 세워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과 1의 값만을 다루고 있는 부의대수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배운 집합이론을 기억해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집합이론은 여러가지 수학적 기호 등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따라서 먼저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논리 회로를 표현하는 부의대수와 집합이론과의 관계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 1은 전체 집합을 의미하며 상수 0은 공집합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떤 입력 변수 x가 있다고 하면은 그 x가 하나의 집합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며 x반은 x가 구성하는 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산자도 마찬가지로 집합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x하고 y의 AND 연산은 이와 같이 x하고 y의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x하고 y가 둘 다 1일 때 1이 되는 이 연산자는 x하고 y가 둘 다 포함되는 이 교집합과 그 의미가 일치됩니다. x하고 y의 5화 연산자 역시 x하고 y의 합집합에 대응된다 할 수 있습니다. x하고 y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이 되는 이 연산자는 x하고 y 둘 중에 하나에만 들어가면 포함되는 합집합과 일치된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논리함수 수식을 집합관계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하고 y바의 AND 연산은 x하고 y의 차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집합 x하고 y의 여집합을 교집합한 것과 같다는 의미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x하고 y의 AND 연산 결과하고 z를 오화하면은 그것은 x하고 y의 교집합과 z의 합집합과 상사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집합 개념을 사용하여 부의대수에서 사용하는 공리, 정리, 법칙들을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리입니다. 공리는 총 8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4개는 일반적인 대수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집합 이론에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즉 공집합하고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고 전체 집합과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고 전체 집합과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고 공집합하고 공집합의 합집합은 공집합이 되는 원리와 일치합니다. 다음 두 개는 AND와 오화 연산과 공집합, 즉 상수 0과의 관계를 정의한 것입니다. 즉 공집합과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며 전체 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된다는 것이죠. 나머지 두 개의 공리는 여집합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는데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리 8개는 집합 이론과의 관계만 잘 생각해보면 따로 외울 필요 없는 자명한 규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리인데 총 9개가 있습니다. 그중 먼저 2개는 결과가 상수가 되는 나머지 인력에 상관없이 결과값을 항상 똑같게 만드는 규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공집합과는 어떤 집합을 교집합을 취해도 항상 공집합이 되고 전체 집합과는 어떤 집합을 합집합을 해도 항상 전체 집합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다음 4개의 정리는 하나마나한 연산을 정의합니다.
즉 어떤 집합에다가 전체 집합을 교집합하면 그 집합 자체가 되고, 어떤 집합에 공집합을 합집합하면 그 집합 자체가 되며, 어떤 집합끼리 교집합을 취해도 합집합을 취해도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개의 정리는 여집합, 즉 컴플리먼트에 관련된 원리로서, 어떤 집합의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공집합이 되고, 어떤 집합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며, 여집합의 여집합은 원래 집합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원리입니다. 정리 9개 역시 집합 이론과의 관계를 잘 따져보면 굳이 외울 필요 없는 자명한 원리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법칙들입니다. 법칙을 설명할 때는 입력 변수가 2개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칙은 총 14개인데 그중 먼저 나오는 5개는 일반적인 대수에서 나온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 6번째의 분배법칙은 일반 대수의 분배법칙과 좀 다릅니다. 이 5번째 나온 분배법칙이 일반 대수에서 적용되는 분배법칙인데, 이것은 덧셈을 먼저 하고 나서 곱셈을 한 것이 각각에 대해서 곱셈을 하고 난 다음에 덧셈을 나중에 한 것과 같다는 의미이지만, 부대수에서는 이 곱셈과 덧셈, 즉 AND와 OR을 서로 맞바꿀 경우에도 분배법칙이 성립됩니다. 먼저 이 5번째 나온 일반 대수와 동일한 분배법칙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식이 5번째 있던 분배법칙 맞죠? 그래서 먼저 3개의 변수 x, y, z가 있는데, 변수 x는 이와 같이 표시하고 y하고 z의 합집합 오화 연산은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간의 교집합, 즉 AND 연산은 이와 같이 이 두 성분의 교집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변을 정리했고요. 우변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죠. 먼저 x하고 y의 교집합, x하고 z의 교집합이 나와 있고요. 이들을 합집합으로 표시하면 이와 같이 되는데, 이것은 좌변에 표시한 다이어그램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6번째 분배법칙도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요. 먼저 z를 추가적으로 그려보죠. 이렇게 z가 존재할 때 yz의 교집합 부분은 여기죠. x는 이 부분이고, 그래서 이 2개의 합집합 부분이 이와 같이 원의 뿔이 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x하고 y의 합집합과 x하고 z의 합집합의 교집합을 구하는데, 이때 x는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들어가고 y하고 z의 교집합 부분이 추가로 들어감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일치됨을 증명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6번째 나와 있는 분배법칙은 일반 대수와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혼동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법칙은 흡수 법칙입니다.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수직 전개 방법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여기에 흡수 법칙의 두 수식을 표현하고 있고요. 좌변이 수직 전개에 의해서 이와 같이 우변이 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은 AND를 취하나 마나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인수분해하면 가로 안이 1 플러스 y가 되죠. 1과 어떤 변수와의 오화는 1이 되므로, 또 1은 곱하나 마나이므로 x와 같게 됩니다. 두 번째 수식은 먼저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x하고 x 곱하고 x하고 y를 곱하면 이와 같이 되죠. 여러분 AND하고 OR을 각각 곱한다, 더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x하고 x를 AND 시킨 것은 x가 되고요. 그래서 수식이 이와 같이 되는데, 이것은 첫 번째 수식의 좌변과 같고 그것은 x와 같기 때문에 결국 x와 같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즉 x하고 y의 교집합, 이게 교집합 부분이죠. 이 교집합하고 x를 합집합하면 x가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x하고 y의 합집합하고 x와의 교집합을 구하면은 x가 되는 것이죠. 다음 두 개의 법칙은 컴바이닝 룰인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수직 전개 방법과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바이닝 룰 2개 수식을 이와 같이 적어 보았습니다. 좌변이 나와 있고요. 이것을 수직 전개를 하면 우변이 나오고, 역시 좌변이 나와 있고 이걸 수직 전개하면 우변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수식에서는 인수분해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x를 먼저 빼면 가로 안에 y 플러스 y 바가 남고요. 이것은 1이 되며 1은 곱하나만 하니까 x로 주로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수식 역시 인수분해를 합니다. 이것은 6번째 나와 있는 분배 법칙을 사용한 것이죠. 즉 여기 더하기하고 곱하기 서로 맞바꾸면 분배 법칙이 이와 같이도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를 떼내고요. 나머지 y하고 y바를 AND 시키고 있죠. 그래서 y하고 y바를 AND 시키면 0이 되므로 0은 더하나만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x가 됩니다. 이 수식들을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x하고 y의 교집합은 이 부분이 되고요. x하고 y의 차집합이 되겠죠. 그건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집합을 하면 x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수식도 마찬가지인데 x하고 y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즉 이것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과 xy의 합집합하고의 교집합을 구하면 결국 x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두 개의 법칙은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드모르간의 정리입니다. 이들 중 첫 번째 법칙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트루스 테이블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x하고 y의 AND를 나시킨 것은 x를 나시킨 것과 y를 나시킨 것을 오화시킨 것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드모르간의 법칙인데, 트루스 테이블을 사용하여 입력 변수의 모든 조합에 대해서 그것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먼저 좌변을 보면 x하고 y의 오화는 0001이 되죠. 그리고 그것을 반전시킨 것은 1110이 됩니다. 우변을 보면 각각을 나시킨 것, 즉 x가 0011일 때 이것을 반전시키면 1110이 되고, y가 0101일 때 이것을 반전시키면 101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오화시키면 11은 1, 10은 1, 01은 1, 00일 때만 0이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110은 x, y, AND를 나시킨 것과 동일하게 됨으로써 첫 번째 드모르간 정리를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드모르간의 정리도 쉽게 유사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두 개의 법칙은 특별히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들도 역시 다음 슬라이드에서 수식 전개 방법으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없는 이 두 개의 법칙은 차집합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항이 y에서 x를 뺀 차집합이죠. 즉 어떤 집합 x하고 y에서 x를 뺀 차집합과의 합집합은 결국 x하고 y의 합집합과 같다는 것이죠. 즉 이게 x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y에서 x를 뺀 차집합이죠. 이걸 합집합을 하면 이 x하고 y를 합집합한 것과 같다는 뜻이죠. 이것을 수식 전개로 증명하는 방법에는 어느 법칙을 적용하든지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흡수 법칙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흡수 법칙을 사용을 해서 여기 있는 x를 거꾸로 이렇게 풀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놓고 이 두 항을 인수분해하면은 이와 같이 되죠. 그리고 이 괄호한이 1이 되므로 이런 곱하나만 하니까 x, y의 합집합이 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식은 분배 법칙을 사용하고 있군요. 그래서 x하고 x바를 곱하고 x하고 y를 곱한 것을 합집합한 것을 먼저 전개했고요. 이때 x하고 x바를 곱하면 그것이 0이 되니까 결국은 x하고 y의 교집합만 남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서 모든 법칙을 다 증명을 했네요. 이 법칙들을 보면 재미있는 관계들을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배 법칙부터 흡수 법칙, 컨바이닝 법칙, 조합 법칙이라고 하죠. 드모르간의 법칙, 그리고 마지막에 이름 없는 법칙들이 전부 다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위에 있는 수식에다가 AND 대신 OR를, OR 대신 AND를 집어넣으면 밑에 있는 수식이 되고, 자,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AND 대신 OR, OR 대신 AND를 집어넣으면 밑에 있는 수식이 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드모르간의 법칙을 보면서 그것이 성립됨을 기억했던 바 있습니다. 기억나죠? 이것을 이중성 또는 이원성이라고 하며 부유대수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리 최적화에서 부유대수를 사용할 때 항상 집합 이론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굳이 이러한 수식들을 외울 필요가 없게 되며, 기존의 대수에서 사용했던 법칙과 AND와 OR 간의 이원성, 듀얼리티를 생각하면 모든 법칙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듀얼리티, 이원성을 생각할 때는 분배 법칙에서 먼저 그것이 적용이 되고 나머지 새로운 법칙에도 다 똑같이 이원성,
듀얼리티가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예제를 2개 풀어볼까요? 이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멈추고 이 예제를 직접 풀어서 이 좌변과 우변이 일치함을 수식 전개를 통해서 증명해 보십시오. 그것을 다 하면 2.2도 마찬가지로 여기 좌변에 있는 수식을 전개하고 우변에 있는 수식을 전개해서 두 개가 일치됨을 증명해 보십시오. 자, 약 1, 2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풀어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여러분이 풀어본 것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이죠. 먼저 좌변에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x1 바에 대해서 첫 번째 항을 모두 다 곱해주면 이와 같이 전개되고요. 이 두 항을 각각 다시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은 이와 같이 또 전개될 것입니다. 이때 x1하고 x1 바 그리고 x3하고 x3 바를 각각 AND 하면 모두 0이 되므로 0은 5와 10이나 많으니까 없어지고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남습니다. 자, 이것을 우변과 비교하면 이 순서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순서도 마저 바꿔주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때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죠. 좌변을 전개해서 우변과 같음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칙이 차례로 적용됐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example 2.2입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같음을 증명하는데 이때 좌변을 전개해서 우변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좌변과 우변을 모두 다 간략한 수식으로 바꿔보고 그래서 바뀌어진 간략한 수식 두 개가 같음을 보여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좌변을 먼저 정리를 하면은 처음에 요 두 개의 순서를 바꿨죠. 그리고 나서 x1을 중심으로 인수분해하고 x2 바를 중심으로 인수분해했습니다. 요 가로안이 x3 바와 x3의 5하고 따라서 1이 됩니다. 그래서 1은 AND 시키나 마나이니까 x1하고 x2 바의 5하가 됩니다. 자, 우변도 마찬가지로 풀어보죠. 먼저 x1을 중심으로 이 두 항을 인수분해하고요. 이때 가로안이 1이 되니까 1은 곱하나 마나라서 이와 같이 줄고요. 이때 교환 법칙에 의해서 위치를 서로 바꾸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름 없는 법칙, 차집합의 법칙이죠. 그 법칙에 의해서 이와 같이 x1 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x2 바에서 x1을 뺀 차집합이죠. 그것과 x1과의 합집합을 구하면 x1 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정리와 법칙들을 증명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복잡한 수식의 경우도 증명할 수 있음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변의 경우 x와 y의 교집합이 여기 나와 있고요. z에서 x를 뺀 차집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y하고 z의 교집합이고요. 이들을 모두 합집합한 것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우변의 경우 x와 y의 교집합이 나와 있고요. z에서 x를 뺀 차집합이 이렇게 나오죠. 이들에 대한 합집합이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좌변과 동일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같다는 것이 증명이 됐죠. 자, 마지막으로 표기 방법, 용어, 연산자 우선순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기 방법과 용어입니다. 우리가 부울대수를 배웠는데 이 부울대수와 산수의 연산 간의 연산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산수의 연산에서 곱하기하고 더하기를 각각 닷하고 플러스를 사용했는데 부울대수에서는 이들을 AND와 OR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울대수에서는 1과 2를 OR시키면 1이 되지만 산수의 연산에서는 2가 되죠. 마찬가지로 변수 x하고 x를 AND 시키면 부울대수에서는 x가 되지만 산수의 연산에서는 x제곱이 됩니다. 이것을 saturation이라고 그러죠. 즉 포화된다고 합니다. 즉 0과 1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1보다 더 큰 수 2가 되거나 어떤 집합 x의 제곱이 되지 않고 x로 그냥 또는 1로 그냥 포화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산자의 사용은 산수의 연산과 부울대수 간에서 공용됩니다. 심지어 이 연산자를 읽을 때 AND, OR로 할 뿐만 아니라 곱, 합, 즉 product, sum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제가 공리, 정리, 법칙들을 설명할 때 AND, OR라고 표현하지 않고 곱하기, 더하기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즉 AND하고 OR을 곱, 합으로 표현해도 크게 불편함이나 이질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울대수에서는 수식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형식을 사용하지만 2단 함수로 표현할 때 보통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sum of
of products. 곱들의 합이죠. 그래서 곱의 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줄여서 여기 있는 첫 자를 떼어서 SOP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product of sums. 합들의 곱이죠. 합의 곱.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있는 첫 자를 떼어서 POS, PO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곱의 합은 말 그대로 먼저 곱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들을 전부 다 합하는 것이고, 합의 곱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먼저 합들을 만든 다음에 이들을 전부 곱하는 것이죠. SOP, POS 이 둘 모두 2단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단에서 먼저 곱을 만들고 두 번째 단에서 합을 만드는데 그 연산이 두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 단에서 3개의 곱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 단에서 3개의 곱을 입력을 해서 하나의 합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POS에서도 먼저 첫 번째 단에서 3개의 합을 먼저 만들고 두 번째 단에서 이 3개의 합을 입력을 해서 곱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2단 함수라고 부릅니다. 단수가 2 이상인 것은 뒤에 있는 챕터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산자는 and, or, not 총 3개를 배웠는데 이들을 사용을 해서 수식을 표현할 때 어떤 것을 먼저 연산하느냐 하는 것이 연산자 우선순위죠. 일반 산수의 연산에서는 변수나 상수 앞에 붙는 부호가 가장 먼저 실행되고 다음에 더하기나 빼기보다 곱하기와 나누기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같은 맥락으로 부의대수에서도 먼저 변수나 상수 앞에 붙는 not이 제일 먼저 수행되고 곱에 해당되는 and가 그 다음 그리고 합에 해당되는 or가 제일 나중에 수행됩니다. 즉 이와 같은 수식이 주어지면 먼저 여기 있는 not이 먼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곱이 수행이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이 수행됩니다. 여기 있는 괄호가 연산의 순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산수의 연산과 마찬가지로 이 괄호를 사용하면 이 연산의 순서를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괄호의 역할과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